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한 주각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세계 각국의 디저트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디저트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디저트라고 하면 그저 달콤한 간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속에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함께 디저트 속으로 빠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조각의 디저트 이야기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먹는 디저트 중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인가요? 저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만 있어도 먹을 수 있던 디저트들이 생각납니다. 달콤한 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우던 포장마차 속 간식, 놀이공원 입구에서 손에 꼭 쥐고 먹던 따뜻한 간식, 혹은 친구랑 방과 후 집 앞에서 사 먹던 소소한 행복의 맛까지. 길거리 디저트는 늘 누군가의 추억을 품고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거리에서 태어나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살아온 디저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민중 디저트 추러스, 그리고 유럽 수도원의 상징 프레첼 이야기인데요. 한 조각의 디저트에 담긴 민중의 삶, 축제, 기원과 변화를 천천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 첫 번째 디저트는 바로 추러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놀이동산이나 축제에서 드셔보셨을 텐데요. 길게 짜서 기름에 튀긴 뒤 시나몬 설탕을 솔솔 뿌린 그 맛,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초창기의 추러스는 지금과 같은 달고 바삭한 모습과는 꽤 거리가 먼 형태였다고 합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설화는 중세 스페인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파스토레스가 산속에서 며칠씩 지내야 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휴대가 편한 반죽을 기름에 튀겨 먹었던 것이 추러스의 시초로 알려졌습니다. 반죽을 별 모양으로 눌러 짜낸 것은 뜨거운 기름에 넣었을 때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설은 아랍 문명에서 전파된 반죽 조리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스페인이 약 70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랍식 반죽과 튀김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페인 전역에 퍼졌는데요. 이것이 추러스의 원형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초창기 추러스에는 설탕이나 시나몬도 없었고 지금처럼 달지 않은 소금도 튀김에 가까웠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사람들 일상 속 생존식 느낌이 강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페인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남아메리카 전역에 반죽 튀김 문화가 퍼져갔고 이 과정에서 추러스는 지역마다 특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멕시코식 추러스는 속에 초콜릿이나 캐러멜을 채워 넣는 형태가 생겨났고 포르투갈에서는 설탕과 계피를 넉넉하게 뿌리는 방식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추러스는 유럽과 남미를 관통하는 역사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민중의 디저트로 자리하게 되었죠. 허랩슬럽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추러스의 조리 방식과 각 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스페인의 전통적인 추러스는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이 단순함이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추러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반죽을 별 모양으로 짜내는 추레라라는 기구인데요. 이 도구는 지역에 따라 모양과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스페인에서는 금속 재질로 된 수동력 압출기를 사용해 반죽을 힘있게 짜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추레라의 별 모양 끝부분에 있는 홈은 반죽이 튀겨졌을 때 표면적을 넓게 해 바삭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름의 종류도 다르게 쓰였어요. 스페인 북부에서는 올리브유로 튀겨 반죽의 고소함을 강조했다면 남부나 포르투갈 지역에서는 해바라기유나 돼지기름을 사용해 보다 과감하고 진한 풍미를 냈다고 합니다. 같은 반죽이라도 어떤 기름에 튀기느냐에 따라 맛과 향의 개성이 확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추러스는 흥미롭게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조리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스페인의 산악지대에서는 기온이 낮아 기름 온도를 높여 바삭하게 튀겨야 했고, 기름이 금방 식지 않도록 두꺼운 솥을 사용했다고 전해져요. 반면 기후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반죽이 더 늘어지지 않도록 물의 양을 줄이거나 소금을 조금 더 넣어 탄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차이가 추러스의 지역색을 만들어준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추러스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침 식사용으로 짧고 굵은 추러스가 선호되었고, 오후 간식 시간에는 지름이 더 크고 길게 뽑아 커피나 차와 함께 여유롭게 먹는 방식이 자리 잡았죠.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대와 용도에 따라 조리 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지나며 스페인의 반죽 기술은 바다를 따라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는데요. 특히 아시아로 전해진 추러스는 현지의 튀김 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의 식민지 역사 속에서 추러스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고, 중국 광동 지역에서는 반죽 튀김을 이용한 유사 음식이 등장해 조리 방식 자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이런 흐름이 같은 튀김 반죽이라는 단순한 요리가 얼마나 강력한 확장성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길거리 장터와 광장 문화가 발달하면서 추러스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축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특별한 그릇이나 도구가 필요 없다는 점이 축제 음식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러스는 단순한 반죽 튀김에서 시작해 기후, 조리도구, 식민 교류, 항해, 축제 문화 등 여러 요소와 만나며 모습이 크게 변해왔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추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각 지역의 문화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 살펴볼까요? 이 디저트는 한 나라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여행하는 디저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며 이 단순한 디저트는 유럽의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스페인 선원들은 멀리 항해할 때 빵보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즉석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추러스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리비안 지역에서 남미에서도 추러스가 전해졌죠. 특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스페인 문화가 현지 식재료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추러스가 생겨났습니다. 남미에서 지금처럼 속을 채우는 추러스가 등장한 것도 이때였어요. 멕시코에서는 둘세데레체, 즉 우유 카라멜로 속을 채우기 시작했고, 브라질에서는 초코크림이나 코코넛 필링을 넣어 점점 더 달콤한 디저트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대륙마다 추러스를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추러스를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로 즐기며 뜨거운 핫초코에 푹 찍어 먹는 방식이 고유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산 히네스처럼 100년이 넘은 초콜라테리아에서는 지금도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사랑받고 있죠.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스페인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반죽을 짜 격자 형태의 추러스를 튀겨 먹는 방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벗어난 순간 추러스는 그 지역의 기후, 식재료, 문화와 만나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뻗어나갔죠. 단순한 튀김 과자를 넘어 지중해와 남미, 나아가 세계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음식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디저트, 프레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1시 38분. 여러분은 일상 속 달콤한 선물 오늘의 한 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저희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두 번째 디저트는 바로 프레첼입니다. 프레첼은 길게 꼬여있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데요. 이 프레첼에도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은 수도사 설화입니다. 7세기경 유럽의 수도사들은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거나 종교 수업을 잘 들었을 때 작은 보상으로 빵을 만들어주곤 했는데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에 올리는 모습, 그 손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 바로 프레첼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첼의 독특한 꼬임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고, 이 때문에 프레첼은 축복, 겸손, 연대의 의미를 지닌 빵이 되었어요.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빵이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금식기간의 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버터, 우유, 달걀 같은 재료를 금지하던 시절 소금과 밀가루, 물만으로 만들 수 있었던 프레첼은 금식 규율을 지키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빵의 꼬임 숫자에 관련된 상징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프레첼의 3개의 구멍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고 믿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와 신을 잇는 고리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레첼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묶어주는 매듭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생겼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복, 인내, 기도, 행운을 담은 상징적 빵으로 여겨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새해 첫날 아침에 프레첼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고, 결혼식에서는 커다란 프레첼을 나누어 먹으며 부부의 평안과 사랑을 기원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요. 또한 독일에서는 지금도 프레첼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로 건네며 행운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라는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던 프레첼 하나에도 유럽 사람들의 삶과 신앙,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오롯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죠. 이처럼 프레첼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수도원 전통, 금식 문화, 지역 공동체의 삶까지 녹여낸 유럽의 깊은 상징을 품은 음식입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프레첼이 어떻게 현대적인 간식으로 확장되었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프레첼은 단순한 빵을 넘어 시대와 문화를 건너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독특한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우선 독일의 프레첼은 축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바이에른 지방의 가을 축제에 가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맥주잔을 부딪히며 노래를 부르고 그 손에는 어김없이 커다란 라우겐 프레첼이 들려 있습니다. 프레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칼리 용액 덕분에 겉은 깊은 밤색을 띠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을 갖게 되는데, 이 짭짤한 맛이 맥주의 쌉싸름과 정말 기가 막히게 어울리죠. 독일 사람들에게도 프레첼은 단순한 축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축제인 옥토비 페스트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교회 행사, 학교 행사에서도 프레첼을 쉽게 볼 수 있죠. 이처럼 프레첼은 일상과 축제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후 프레첼은 독일 이민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건너갔죠. 19세기부터 독일계 이민자들이 밀집한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는 프레첼을 아침 식사처럼 먹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프레첼 베이커리가 동네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소프트 프레첼은 촉촉하고 쫄깃한 미국식 스타일의 프레첼로 자리를 잡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말할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 되었어요. 이후 쇼핑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첼 브랜드인 NTNC가 등장하며 프레첼은 글로벌 스낵으로 완전히 재탄생하게 됩니다. NTX는 전통적인 독일식보다 훨씬 부드럽고 버터 풍미를 강조한 미국식 프레첼이었는데, 이 방식이 아이들과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은 전 세계 공항, 백화점, 쇼핑몰에서 흔히 만나는 디저트가 되었어요. 이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큰데요. 프레첼을 단순한 빵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간식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프레첼은 제과제빵을 넘어서 초콜릿, 견과류, 스낵 산업과 결합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했죠.
초콜릿 코팅 프레첼, 프레첼 쿠키, 프레첼 크런치,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위에 바삭함을 더해주는 토핑 프레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짭짤한 소금과 달콤한 초콜릿의 조합이 단짠단짠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었죠. 흥미로운 건 프레첼이 패키징 디자인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프레첼의 꼬인 모양이 브랜드 로고나 패션 아이템에도 등장하며 행운의 상징처럼 활용되고 있어요. 얼핏 단순해 보이는 꼬임 하나에도 중세 수도원 전통과 기도하는 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야구장과 놀이공원에서도 따뜻한 소프트 프레첼을 파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장소에서 프레첼이 사랑받는 이유는 오랫동안 축제와 대중문화 속에 자리해온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걷다가도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덕분에 대중적 인기가 더욱 높아졌어요. 오늘날 프레첼은 짭짤한 빵, 달콤한 스낵, 초콜릿 토핑, 심지어 커피와 함께 즐기는 간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원의 아이들에게 보상으로 주던 작은 빵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글로벌 디저트가 되었다는 점이 참 놀랍죠? 짭짤함과 따뜻함, 그리고 역사가 함께 담긴 프레첼의 여정을 느끼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행 하나를 마친 기분일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오늘의 달콤한 여정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길거리에서 시작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저트가 된 추러스, 그리고 수도원에서 태어나 축복과 축제의 상징이 된 프레첼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디저트는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삶의 풍경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이렇게 작은 디저트 한 조각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여유가 여러분 하루를 조금은 달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예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